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장관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국토부 첫 장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는 발표를 받고 지금 여러분들을 뵈러 온 게 이게 처음 일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손잡고 가겠습니다. 와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5일 개각으로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개각 이후 첫 행보로 극우 인사인 정광훈 씨가 주요 연사로 소개된 기독교 집회에 참석한 건데요. 원 장관은 과거에 태극기 집회를 강행한 전 목사를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그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정광훈 씨였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개각 발표와 함께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뒤 처음으로 간 곳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기독교 행사였습니다. 개척교회의 장로였던 아버지 이야기로 시작된 원 장관의 신앙 간증은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이어졌고 내년 총선에선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 장관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건 극우 인사인 정광훈 씨였습니다. 전 씨는 많은 신도들 앞에서 원 장관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웠고 이는 흡사 사전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듯한 상황으로까지 보여졌는데요. 보수 통합의 대상에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 보수 통합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대선 때에 우리가 정식 대통령을 지지하고 함께했던 우리의 정치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집권 연합보다 국정 연합이 한 사람이라도 더 넓어지고 또 한 계층이라도 더 넓어지는 게 보다 좋은 정치이고 보다 더 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의 시선은 어떻게 보면 보다 중도 쪽을 바라보고 있지 저희의 보수 내에서 여러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더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 때는 뭉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흩어지거나 좀 멀어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복원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가장 치열한 우리 혁신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혁신이가 통합, 헌신, 미래라고 혁신의 큰 갈래를 잡았는데요. 그 점의 방향성은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조금 마이너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정광훈 목사님 사랑의 교회가 장위 19역 재개발 소위 알바피 논란도 좀 있고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데 혹시 만나신 자리에서 관련 언급은 없었나요? 만나지도 않았고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어제는 경상북도 장로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어떤 강사의 한 사람으로 저를 기독교인 그리고 장관으로서 초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간 것이지 뭐 다른 해석은 저의 뜻과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 원 장관은 행사 참석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누가 참석하는지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보수 통합의 대상에 정광훈 씨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국힘당은 불과 지난 4월 전 씨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 내용을 겪은 뒤
정광훈 세력과의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원 장관도 제주도지사였던 지난 3년 전 코로나19 당시 태극기 집회를 강행하는 전 목사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원 장관은 이번 집회에선 전 목사와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행사를 빠져나가다 발걸음을 돌려 인사하는 듯한 영상도 포착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극우 세력과 손을 잡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덩개는 덩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덩개인 거죠. 원희룡도 마찬가지인데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 어떤 짓도 불사할 겁니다. 마치 덩개처럼 말이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요즘 이분의 활약이 눈이 부신데요. 모처럼 제대로 잘 뽑아놨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매일같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요. 립 서비스, 입바른 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5일인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의 선거제 병립형 회기 가능성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당의 승리를 위해 현실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선거 공약을 지키자는 민주당 내 의원들을 향해 지난 정치개혁에서 내놓았던 3번 연속 동일지역구 금지는 왜 안 지키냐고 반문했는데요. 모든 일에는 불가피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는 파격적이기까지 한 솔직한 발언이었는데요. 순간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아까 그 오해가 있다는 거는 마치 그것이 이재명 개인의 욕심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얘기는 당이 실패해서 안 된다.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약속의 문제가 하나 걸리죠. 정치권의 저도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다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지금 우리 당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비판의 시점이 아니 저는 정말 위성정당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막고 그 국민의힘이 같이 동참하면 그렇게 가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전혀 그런 거에 협조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태도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저희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만 하면 언제든지 그 제도를 그러니까 연동형 제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위성정당을 제도적으로 못 막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선거법을 일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그 연동형 비례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냐? 뭐 희한한 형태의 위성정당. 심지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우리 당이나 국민의힘을 참칭하는 정당까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민주당과 제일 가깝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제가 조국 장관을 만나봤지만 조국 장관 역시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조국 신당이 유령처럼 떠다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약속은 지키는 게 맞고요. 예.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그 국민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정치개혁 대선 때 말도 안 되는 정치개혁이라고 던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왜 이거를 밤늦게 불러가지고 이걸 하자고 그러는지 항의를 사실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었지만 그때 던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3번 연속 동일 지역구 금지까지 그때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그거를 약속은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냐. 예, 그걸 그러면 만약에 약속을 다 지키자고 한다면 그걸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면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뉴스회전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조에 출연해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당내에서 벌어지는 논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는데요.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선 당시 공약한 총선용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를 지킬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정치가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줘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내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느냐는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다며
대선 때 우리가 정치개혁을 한다고 3선 초과 연임 금지까지 약속했는데 그것을 다 지킬 거냐고 물어봤던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이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 중 하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계 은퇴 번복과 대선 출마를 들었습니다. 그는 김 전 대통령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1995년 정계 복귀 후 대선에 출마했다며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자신이 왜 다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설명했는데 그게 정치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겠다는 대선 당시 약속을 파기하고 병립형으로 회기 또는 현행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룰 가능성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홍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을 제도적으로 막고 국힘당이 동참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국힘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겠냐고 반문했는데요. 이어 패해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쪽은 선거 패배를 감수한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에 대해 의원들이 합의해야지 나중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도부에 묻는 건 이율 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와 관련한 토론을 두세 차례 더해서 의견을 모으고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는데요. 이게 정확한 현실 인식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멋지게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튼 조마조마 설마 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중요한 시점에 등판한 가장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원내대표임이 확실해 보입니다.